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 채널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단기간에 빠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는 구독 버튼,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최신 트렌드부터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최근 시장 트렌드와 그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한 번씩 해당 내용들, 수혜 종목군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폭락이 나오자마자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쓸어남은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종목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가 되면서 지난 밤 뉴욕 증시, 즉 나스닥에서 4%의 하락이 나왔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하락의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전쟁 자체가 중국,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크게 주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 2차 대미 보복 관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10 플러스 10%의 관세 인상에 맞선 조치로 닭고기와 밀 등 농축산물 29개 품목에는 15%, 수수나 과일 등 711개 품목에는 약 10%의 관세를 인상했습니다. 중국은 잇따라서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도 미국이 조속히 협력의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기를 권한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냈는데 그 기간 동안 관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주변국들과의 분쟁들, 노이즈들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자체가 언제쯤 잠잠해지느냐가 시장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1차 이어서 2차 보복 조치도 엿새 말미를 두었고 다음 달 12일까지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유화적 단서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멈추면은 중국도 관세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 전부 다 없을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이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확인하면은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양회를 통해서 공식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동일한 약 5%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이 5%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산업 현대화, 기술 자립, 내수 확대 등 올해 추진할 10가지 주요 과제의 목록을 제시했고요. 지난해 국내 소비 촉진이 중국 내에서 세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사실 그 말고도 기술에 대한 이 현대화 기술에 대한 기술력 확보부터 해가지고 몇 가지에 대한 조항들이 더 우선시 됐는데, 지금은 내수를 부양시키는 국내 소비를 최우선 과제로 올리면서 리창 총리가 이번에 양회에서 소비라는 이 언급을 무려 32번이나 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고 2009년도에 이 양회에서 소비에 대한 내용을 26회 말했을 때가 최대였는데, 그때 당시 즉 금융위기 직후보다도 지금 소비에 대한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정 건전성보다도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국민복지 향상과 소비 촉진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 중국 내에서 소비 자체를 촉진시키는 것이 올 2025년도 중국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컨텐츠입니다. 이번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올해와 내년 각각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중국이 이번에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빠르면은 이제 3월달 이번 달에 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올해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달 초에 중국을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시진핑 주석과 만난 자리에서 한류 문화 개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당시에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말했냐? 문화교류는 양국 교류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문화교류의 긍정적인 의사를 피력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바로 나오진 않겠지만 사실 시간 문제다라는 겁니다. 사실 중국이 처음으로 이 문화 안보를 위해서 미국에 대한 이 문화 안보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선택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드에 대한 문제로 배척이 됐죠. 서구 문화의 침투를 우려한 중국의 정부가 2001년 이 WTO 가입을 전후해서 문화 안보라는 개념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 폭넓게 확산되던 미국 문화를 대체할 새로운 대중문화가 필요했고 거기에서 선택받은 게 바로 우리나라인 한류입니다. 한류가 중국의 문화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선까지는 허용이 됐지만 중국 문화산업을 침범한다고 판단이 되면서 금지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사드 배치가 결정적이었죠. 여전히 중국 내에서 비공식적인 한류에 대한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게 안 되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지만 사실 중국에서 시청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서 암암리에 전부 다 유통이 되고 있는 만큼 한한령이 해제만 된다고 하면은 한류에 대한 컨텐츠들이 중국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죠. 실질적으로 이번에 중국 전역에서 미키 17이 개봉을 하면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미키 17이 벤하우 17이라는 개봉명으로 중국 전역에서 상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감독이 연출한 영화가 중국 전역에서 개봉한 것은 2021년도 오문인 이후로 처음이고요. 물론 작년에 파묘가 중국에서 공개된 건 맞지만 이게 정식적으로 개봉된 게 아니라 베이징 영화제 특별 초청작으로 공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를 개봉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봉준호 감독의 작품으로 인해서 중국 관영 매체까지 한국 감독의 영화임을 강조하면서 보도하고 있는데 한한령의 해제에 대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어디까지 해제될 것인가?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된다고 했을 때 과연 국내에 있는 컨텐츠들이 과거 10년 전만큼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한한령이 진행된 지 지금 벌써 7년, 8년씩 진행이 되고 있죠. 중국 문화산업 수준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한한령이 해제되어도 K 컨텐츠의 필승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한령 해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가능할 것으로 대비되는 건 맞지만 완벽하게 전면 개방에 대한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컨텐츠 생산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고 컨텐츠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강화한 만큼 자국의 컨텐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면 개방하지는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수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수 컨텐츠가 경쟁력을 갖추면서 진입장벽까지 높아진 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도와주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중국 내에서 너자2가 사상 처음으로 관객 수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만이 기준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억 명을 돌파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최초로 3억 명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너자2 관객 수가 중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3억 명을 돌파했고요. 흥행 수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9천억 원으로
전 세계 애니 영화 흥행 순위에서 선두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너자2가 정확히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의 신화에 뛰어난 액션과 화려한 영상, 첨단 기술 등을 입혀서 높은 수준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인데 중국 컨텐츠 시장이 강화되면서 경쟁력이 우리나라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 해외 시장에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컨텐츠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목해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기업은 바로 M83입니다. 이제 M83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 OTT 컨텐츠 등 영상 컨텐츠의 VFX, 시각효과 제작 전문 회사로요. 현실에서는 촬영이 어려운 장면부터 가상의 이미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중국에서 최초로 3억 명을 돌파한 애니메이션인 너자2의 시각 효과에 참여한 그런 기업이 바로 M83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된다고 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사모아야 되는 기업인 만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